칼은 꺾였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무너진 왕궁 아래에서 진짜 독은 사람의 마음에 있었다. 밤이 지나자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무린맹 회합 후 도성의 길 위에는 아직도 등불의 잔불이 깜빡였고 골목 어귀마다 사람을 면한다는 글귀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문장이 길을 밝히면 어두문 길의 가장자리로 모인다. 그 가장자리에는 오랜 이름 하나가 비늘처럼 누워 있었다. 현사왕. 사람들은 그를 사파의 왕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의 얼굴을 본 자는 많지 않았다. 그는 늘 대리자를 내세웠고 그림자 뒤에서 칼의 방향을 바꾸었다. 독을 독으로 씻고 죄를 죄로 덮는 방식 오역의 달달함을 칼끝으로 확증해온 사내. 그 새벽 서문 밖 악교다리 밑에서 첫 소식이 올라왔다. 서쪽 변방 세성동시 습격 독장단 재편성. 표식 매화가 아닌 검은 초승. 비연이 공고지를 접으며 낮게 말했다. 현사왕의 신호야. 매화에 대한 조롱, 집과 문장에 대한 부정. 울령이 거울을 들어 해가 오르기 전에 미광을 모았다. 이 빛이 낮을 때만 우릴 돕죠. 밤이 오면, 밤을 늦추면 된다. 당위원의 목소리가 고요했다. 그가 새 장부에 첫 줄을 썼다. 사파의 역습, 첫 기록. 사람을 먼저 옮긴다. 칼은 늦춘다. 도원과 염가, 하진과 초운이 각각의 마을로 갈라졌다. 하오문은 소문을 뿌리고 개방은 길을 텄다. 무린맹은 군을 모으지 않았다. 대신 동로 독이 번질 길부터 봉했다. 물길과 곡창, 우물과 시장, 산길과 사신객점. 수레의 바퀴에서 시작해 사람의 입에 닿기까지 독이 건너뛰는 모든 경로를 숫자가 아니라 문장으로 그렸다. 첫 충돌은 서편의 작은 소하촌에서 일어났다. 흑담 너머 검은 초승의 깃발 아래로 얼굴을 가린 자들이 이었다. 그들의 걸음은 군인이 아니라 약재상의 발걸음처럼 조용했고 손에는 칼이 아닌 둥근 바가지와 얇은 관이 들려 있었다. 당위원은 담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칼보다 먼저 늦출 수 있는가?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었다. 정오가 가까워지는 시간, 냄새는 낮아지고 그림자는 짧아진다. 울령이 거울을 젖혀 햇빛을 흩뜨렸다. 광선이 우물 위를 스치자 얕은 무지개가 떴다. 그 무지개 속으로 당위원은 서침을 던졌다. 앉아 있었다. 공기 중의 글자가 우물 위에 얹히는 순간 초승 깃발이 딱 멈췄다. 앞장선 자의 발목이 반박자 늦었고 뒤이어 오던 이들의 호흡이 어긋났다. 그 틈을 도원이 파고들었다. 그의 칼집은 여전히 허리에 누운 채 손끝의 각도만 바꿨다. 칼집의 둔탁한 모서리가 관의 목을 쳐서 방향을 바닥으로 앉혔다. 흩어질 독은 땅으로 스며들었고 흙벽의 진흙이 그 기운을 빨아들였다. 뒤. 염가의 목소리가 짧게 튀었다. 담장 뒤편 검은 초승의 자객들이 그늘을 타고 올랐다. 한 명은 비수, 다른 한 명은 바늘. 바늘이 먼저였다. 피를 찾는 바늘. 울령의 거울이 비수를 비껴내는 사이 당위원이 서침으로 허공에 한 점을 찍었다. 틱. 늦춤의 점. 바늘의 궤도가 한치 기울고 염가가 그 틈을 정교하게 물어뜯었다. 날은 뽑지 않았다. 그는 손목에 힘줄을 놓게 만들었다. 칼이 바닥을 쳤다. 자객의 눈이 놀람으로 열렸다. 그 눈동자 속에서 당위원은 익숙한 흔적을 보았다. 무영독의 미세한 서리. 뒤로. 그는 소리를 높이지도 내공을 터뜨리지도 않았다. 다만 한 줄을 읽었다. 살아있었다. 자객의 숨이 잠시 돌아왔다. 그 순간만큼은 그도 사람이었다. 후퇴. 검은 초승의 선두가 신호를 쐈다. 그들은 싸움이 아니면 옮김으로 싸웠다. 독의 병을 옮기고 공기를 옮기고 소문을 옮기고 결국 사람을 옮기는 방식. 하오문의 피리가 골짜기를 가르며 짧게 울렸다. 길을 바꿔라. 개방의 짐꾼들이 수레를 돌리고 우물은 덮였다. 문장 하나가 마을의 동선을 갈아치웠다.
그날 오후 세 번째 소식이 당문으로 들어왔다. 현사왕의 흑월단이 북문에 집결. 혈원단 역이용 문서 유포. 비연이 이를 세게 물었다. 그들이 결국 왔어. 해독을 독으로 바꾸는 문장. 당위원은 미간을 찌푸렸다. 오역의 재현인가? 아니. 울령이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숫자야. 투여량, 매개 속도, 호흡의 간격 모두 숫자. 숫자는 빨라. 당위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장은 느리더라. 그래서 오늘은 더 늦춰야 한다. 해가 기울 즈음 북문 광장. 흑월단은 정면으로 길을 틀어왔다. 그들의 앞엔 깃발 대신 커다란 모래시계가 세워졌다. 유리병 속 검은 모래가 빠르게 떨어졌다. 시계마다 투여 후 무력화 시간이라는 붉은 글이 새겨져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숫자에 빨려들었다. 숨이 그 숫자를 따라 빨라지고 맥이 숫자를 따라 흔들렸다. 당위원은 군중 사이에 섰다.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다. 대신 제일 먼저 눈을 감았다. 울령과 비연, 도헌과 염가, 하진과 초운이 원을 이루어 둘러섰다. 하오문의 피리가 울렸다. 이번엔 길지 않았다. 단 3번, 짧고, 더 짧고, 가장 짧게. 읽어라. 당위원의 말이 시작이자 끝이었다. 그는 허공에 첫 줄을 썼다. 숨. 한 글자였다. 그러나 그 글자가 사람들의 목 안쪽에서 현처럼 울렸다. 두 번째 줄. 살아있었다. 무릎이 잠깐 풀렸던 자가 균형을 찾았다. 세 번째 줄. 앉아있었다. 광장에 소란이 앉았다. 비연은 손거울을, 울령은 물그릇을, 도헌과 염가는 칼집을. 모두 눕히거나 앉히거나 늦추었다. 숫자가 재촉하던 모래의 속도가 체감에서 잦아들었다. 흑월단의 선두가 초조하게 외쳤다. 속도 올려. 하지만 그들의 발목은 이미 글자 하나에 붙들렸다. 사람의 박자로 돌아온 광장에서는 숫자가 길을 잃었다. 그때 북문 성루 위에서 나팔이 울렸다. 무림맹의 보급대가 아니라 의회 서관들이었다. 그들이 펼친 것은 깃발이 아니라 두루마리. 면제 원문 전 무림 적용, 임시 공포. 서관들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검은 모래가 절반쯤 내려왔을 때 문장이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을 실험으로 삼지 않는다. 오역과 역이용을 금한다. 숫자는 기록으로 남기되 첫 줄은 사람으로 남긴다. 흑월단 선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의 등 뒤에서 낮은 그러나 선명한 웃음이 들렸다. 숫자에 글을 붙이는군. 성루의 그림자에서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다. 검은 옷, 검은 머리, 검은 눈밤의 결을 그대로 입은 듯한 사내. 현사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현사왕의 문장을 닮아 있었다. 왕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사내는 모래시계 앞에 섰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는다. 문장은 배신한다. 사람은 더더욱. 그는 모래시계를 쥐고 비틀어 넘겼다. 뒤집힌 유리 속에서 검은 모래가 다시 쏟아졌다. 군중의 숨이 흔들렸다. 당위원은 한 걸음 나섰다. 숫자는 서두른다. 문장은 늦춘다. 사람은 기다린다. 그는 손끝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다. 맥이 뛰었다. 그 박자를 허공으로 옮겨 서침으로 맥의 글을 그렸다. 하나, 둘, 셋. 살아있었다. 앉아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박자가 광장을 타고 번졌다. 아이의 숨, 노인의 숨, 상인의 숨, 전사의 숨. 제각각이던 호흡이 세워졌다. 흑월단의 숫자는 더 빨라졌지만 사람들의 몸은 느려졌다. 느려진 몸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모래는 쏟아졌으나 독은 퍼지지 않았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다. 왕은 묻는다. 칼을 내려놓고 언제까지 말을 할 셈이냐. 왕에게 전하라. 당위원의 목소리는 낮았고 멀리 갔다. 칼을 늦춘 만큼 우리는 오래 말한다.
그는 장부의 새 페이지를 펼쳤다. 빈칸이었다. 그 위에 붉은 재 한 꼬집 박진의 흔적을 살짝 뿌렸다. 그리고 썼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옮겼다. 독이 먼저 오기 전에 길을 먼저 바꿨다. 숫자보다 느리게, 그러나 숫자보다 멀리. 사내가 처음으로 미소를 거두었다. 내 문장, 왕이 읽을 것이다. 읽으면 된다. 읽고도 되면? 그럼 또 쓴다. 당위원은 모래시계에 다가가 손바닥을 얹었다. 혈문이 유리벽에 번졌다. 검은 모래가 잠시 머뭇했다. 그 짧은 머뭇거림이 광장 전체의 퇴로를 열었다. 하오문의 필이 이번엔 길었다. 뒷길로, 시장길로, 물길로 사람을 옮겨라. 개방의 수레들이 줄지어 움직였고 의회 서관들이 사람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오늘의 무기였다. 이름을 부를 때 사람은 숫자에서 빠져나왔다. 사내는 더 쫓지 않았다. 그는 모래시계를 들어 제 옆구리에 걸었다. 왕은 서쪽 산맥에서 기다린다. 숫자를 끝까지 떨어뜨린 뒤에 그 말만 남기고 흑월 따는 해질녘의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해가 진 뒤 북문 바깥의 평지. 바람이 한 번 불고 별이 늦게 떴다. 도성의 외성 아래 임시 천막이 줄지어 세워졌다. 해독자와 서관, 하오문과 개방, 무린맹의 문서관과 의관이 함께 앉았다. 칼은 바깥에 세워두었고 불은 낮게 지폈다. 당위원은 조용히 장부를 넘겼다. 오늘에만 쓴 글이 이미 한 장을 가득 채웠다. 울령이 물그릇을 들어 별빛을 받았다. 비연이 손거울로 그 빛을 장부에 얹었다. 빛이 글자의 획을 굳혔다. 숫자 대신 문장, 속도 대신 박자, 체계 대신 이름. 오늘의 전쟁은 그렇게 쓰였다. 공자. 도원이 느리게 불렀다. 왕은 결국 칼을 들고 올 겁니다. 알고 있다. 그때도 늦출 수 있습니까? 당위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장부의 맨 아래 빈칸에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틱. 늦춤의 점. 그리고 낮게 읽었다. 늦춘 만큼 더 깊어진다. 그의 시선이 서쪽으로 향했다. 산맥의 윤곽이 밤의 가장자리에서 검은 초승으로 떠 있었다. 그 초승은 반드시 꽉 찰 것이다. 차오르는 동안 우리는 쓰면 된다. 차오른 뒤에 우리는 읽으면 된다. 그때 멀리서 바람을 타고 떠도는 노랫말. 누군가 낮게 읊조렸다. 칼은 늙고 글은 남아. 글이 남고 사람은 살아. 박진의 불이 꺼졌어도 그의 문장은 늦게서야 더 멀리 갔다. 당위원은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따라 속삭였다. 숫자가 떨어지는 동안 우리는 박자를 센다. 그리고 사람을 부른다. 밤이 깊어질수록 장부의 먹은 짙어졌다. 짙어질수록 내일의 글은 더 쉽게 읽혔다. 이 전쟁은 오래 갈 것이다. 그러나 오늘 사파의 역습은 길 위에서 늦춰졌다. 서쪽 산맥은 달을 반쯤 삼킨 이의 이빨처럼 검었다. 밤은 오래되었고 바람은 마른 풀의 결 사이로 숫자처럼 스며들었다. 몇 겹의 봉우리, 몇 줄의 협곡, 몇 개의 그림자. 그러나 당위원은 그 숫자를 세지 않았다. 그는 숨을 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읽었다. 서문에서 출발한 이후 사나흘, 원정대는 산맥의 요새 흑월성 앞에 다다랐다. 성문 위에는 커다란 유리병 2개가 매달려 있었고 병 안에 검은 모래가 느리게 떨어졌다. 좌측 병에는 투여 속도, 우측 병에는 무력화 지수라는 붉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숫자가 사람의 숨을 끌어당기고 숨이 다시 숫자를 재촉하는 구조현상의 전법이었다. 숫자가 먼저 오는 전장 기이 안에 도원이 칼집을 허리에 눕히며 중얼거렸다. 울령은 거울을 들어 하늘의 미광을 비스듬히 깎았다. 빛의 가장자리에서 비연이 회색 두루마리를 펼쳤다. 하오문이 모은 정보는 짧았다. 흑월성 내 삼중장치, 동로 공성로 위 공기 환기 틀, 산공독 변종.
혈석 성벽 기반석에 박힌 적혈정, 맥을 흔들어 숫자 박자 고정. 귀경 흑월 귀경이라 불리는 호흡 마이너스 수치 합본 진법. 귀경. 당위원이 단어를 굴려보았다. 돌아갈 귀, 경맥의 경 수치로 경맥을 몰아붙이는 진법이군. 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로 사람을 조율하면 사람은 문장을 잃어. 읽지 못하는 몸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금방 무너진다. 성루 위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검은 초승의 표식, 눈빛은 밤과 같은 결. 왕의 전갈이다. 그는 모래시계를 가볍게 뒤집었다. 3번 뒤집는 동안 성문 앞의 숨은 우리 것이 된다. 모래가 떨어졌다. 숨들이 흔들렸다. 바람이 흉곽의 안과 밖을 불규칙하게 드나들며 박자를 빼앗아갔다. 우물 하나가 없다면 사람은 하늘에서 물을 구한다. 문장 하나가 없다면 사람은 숫자에서 숨을 구한다. 그리고 질식한다. 읽자. 당위원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멀리 갔다. 그는 성문 앞 흙바닥에 무릎을 앉히고 서침을 꺼내 허공에 첫 획을 그었다. 숨. 한 글자였다. 울령이 거울을 내리고 초승달의 빛을 그 한 글자에 포개었다. 빛이 글자를 감싸자 글자는 박자가 되었다. 둘째 줄. 살아있었다. 바람이 가슴에서 나가려다 잠시 망설였다. 셋째 줄. 앉아있었다. 흐트러진 발목들이 땅을 찾았다. 넷째 줄. 멈추어 걷게 했다. 성문 앞에 소란이 낮아졌다. 숫자가 재촉하던 숨이 문장에 기대 잠시 앉았다. 성루의 사내가 비웃었다. 문장으로 병법을 막나. 웃기지 마라. 그가 손목을 비틀자 성벽의 혈석이 붉은 진동을 뿜었다. 가슴 한가운데 박진의 재가 기억처럼 스쳤다. 피는 기억을, 혼백초는 숨을, 적혈정은 박자를 잡는다. 당위원은 그 사실을 이미 배웠다. 위헌. 당운침이 옆으로 섰다. 숫자에 박자를 붙이면 숫자는 멈춘다. 그러려면 더 깊은 박자, 경맥의 글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내가 넘을 벽이겠지. 그는 눈을 감았다. 귀 안쪽 피의 흐름이 잔물결처럼 들렸다. 혈온단이 살려낸 노인의 가슴소리, 남문 우물에서 타오르던 해독의 불, 박진이 남기고 간 늦은 문장에 냄새 그 모든 것이 피와 함께 읽혔다. 그는 손바닥에 작은 상처를 냈다. 피 한 방울. 흙과 재와 소금이 섞인 바닥에 떨어지자 표면 장력이 깨지며 미세한 원이 퍼졌다. 그 원을 서침으로 이어 허공에 경자의 획 하나를 걸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독혈귀경. 그 이름은 새로웠고 오래되었다. 독과 혈을 숫자에서 문장으로 되돌리는 호흡의 귀경. 그가 첫 호흡을 밀어 올리자 성벽의 혈석이 미세하게 박자를 놓쳤다. 성루위 사내의 눈썹이 꿈틀했다. 박자 왜 느려지지? 그는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었다. 모래는 떨어졌으나 사람의 숨은 느리지 않았다. 이상한 역전. 지금이다. 비연의 손목이 번개처럼 휘었다. 회색 두루마리가 펼쳐지며 글자들이 공중에 흩어졌다. 하오문의 거짓 소문이 아니었다. 읽게 만드는 소문, 질문이 아니라 대답의 형태. 성문 아래 동로, 왼쪽에서 둘째 격자. 혈석의 맥, 성루 서북 모서리. 모래는 눈을 훔치고 글은 발을 돌린다. 도원과 염가가 동시에 움직였다. 칼은 여전히 뽑히지 않았고 칼집과 손끝이 격자를 안쳤다. 하진과 초운이 밧줄을 타고 성벽을 반바퀴 돌아 서북 모서리에 매달렸다. 적혈정이 붉은 숨을 토할 때 초운의 손끝이 틱 늦춤의 점을 찍었다. 붉은 박자가 한 박자 미끄러졌다. 성문이 끼익 울었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열리기로 마음먹은 문이 소리였다. 성루 위에서 북이 울렸다. 흑월단의 대열이 창 위로 늘어섰고 그들 뒤로 검은 천에 적힌 글이 펼쳐졌다. 흑월 귀경 숫자의 흐름으로 호흡을 지배하고 독의 길로 피를 몰아치는 전법.
그들은 동시에 들숨을 길게, 날숨을 짧게 세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을 대가 숫자를 외웠다. 숫자가 칼날이 되었다. 당위원은 눈을 떴다. 숫자는 서두를 뿐. 그는 허공에 5번째 줄을 썼다. 살아있었다. 글자 옆에 작은 괄호 길다의 부호. 울령이 거울을 틀어 장의 획을 끌어 늘렸다. 사람들의 들숨이 길어졌다. 길어진 들숨은 공포를 줄이고 내공의 동요를 안친다. 6번째 줄. 앉아 있었다. 비연이 등불을 낮춰 심의 획을 내려앉혔다. 숨은 깊어졌다. 깊어진 숨은 숫자를 벗어나 문장으로 움직였다. 성루의 북소리가 흐트러졌다. 흑월단의 우두머리가 이를 갈았다. 경을 찢어라. 그가 내리친 손끝에서 검은 연무가 튀었다. 산공독과 무형독의 합식. 연무가 내려앉기 전 당위원은 서침을 수평으로 그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완 늦춘다. 글자가 연무의 결을 바꿨다. 독의 입자가 걸어서 흩어졌다. 깊게 들어오지 못하고 얕게 퍼지며 길을 잃었다. 열어. 도원의 어깨가 성문 하부 받침을 들이밀었다. 칼집이 나무와 쇠 사이를 밀어넣자 삭은 목심이 뽑혔다. 하진이 위에서 쐐기를 빼냈고 초운이 체인을 앉혀 진동을 죽였다. 염가가 마지막 쐐기에 정을 대고 손바닥으로 툭. 쾅. 흑월성의 문이 바람이 아니라 문장에 밀려 반 발짝 열렸다. 그 틈으로 서늘한 기운이 새어나왔다. 피와 독과 숫자가 뒤섞인 냄새 그리고 사람의 냄새. 성 내부 공방처럼 연결된 실험실에서 신음이 났다. 위원. 울령의 목이 매달렸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먼저. 그의 대답은 오래 생각한 말처럼 짧았다. 원정대는 칼을 들지 않고 사람을 들었다. 포박근을 풀고 관을 앉히고 맥을 늦추고 이름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면 숫자가 떨어졌다. 숫자가 떨어지면 독은 길을 잃었다. 그때 성 중앙의 탑에서 늙은 목소리가 흘렀다. 바람이 아닌, 종소리가 아닌 글자에 먼지를 씌운 목소리. 기록을 함부로 바꿨다. 단가의 아이야. 음성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현사왕. 그의 몸이 아닌 그의 문장이 먼저 왔다. 탑의 창이 열리고 검은 도포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얼굴은 칼로 새긴 듯 각졌고 눈은 잉크가 굳은 듯 깊었다. 그의 손에는 검이 없었다. 대신 혈서첩과 닮은 은판 하나, 그 위에 바늘과 관이 나란히 올려져 있었다. 숫자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너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은판을 들어 올렸다. 흑월귀경, 최종식. 은판에서 검은 광환이 퍼졌다. 광환은 글이 아니라 표였다. 간격과 간격, 칸과 칸. 사람의 숨과 맥을 칸에 넣는 표. 원정대의 발목이 미세하게 칸에 맞춰 휘청였다. 울령의 거울이 빛을 놓쳤고 비연의 두루마리가 빈 칸을 더듬었다. 숫자가 사람을 인쇄물로 만들려는 순간 당위원은 탑을 올려다보며 낮게 웃었다. 표는 좋습니다. 보기 편하죠. 그러나 표는 첫 줄이 없습니다. 그는 바닥에 재를 집어 허공에 흩뿌렸다. 제가 빛을 먹고 문장을 만들었다. 첫 줄. 사람. 한 줄이 표의 윗칸을 찢었다. 칸에서 이탈한 숨이 제 박자를 되찾았다. 그는 신맥을 향해 손을 올렸다. 피가 탑의 방향으로 읽혔다. 그 속도, 그 깊이, 그 떨림.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이야. 독혈귀경의 마지막 꽃패. 그는 피를 문장으로 돌렸다. 호흡이 경맥 위에서 획이 되었고 획이 다시 호흡을 밀었다. 피는 숫자에 갇히지 않았고 독은 문장에 늦춰졌다. 그의 등 뒤에서 바람이 달라졌다. 도원의 발이 가벼워졌고 염가의 손끝이 길을 찾았다. 울령의 거울이 빛을 붙잡았고 비연의 두루마리가 대답을 펼쳤다. 하진과 초우는 성 내부의 환자들을 차례로 일거 밖으로 옮겼다. 현사왕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네가 경을 받고. 아니. 당위원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읽었을 뿐. 그는 서침으로 탑의 공중에 마지막 줄을 적었다. 살아있었다, 앉아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늦춤 마이너스 점. 틱. 보이지 않는 소리가 흑월성 전체를 한 박자 늦췄다. 성문이 더 열렸고 모래는 흐르되 급하지 않았다. 숫자는 여전히 떨어졌으나 그 낙하가 사람을 재촉하지 못했다. 현사왕이 처음으로 칼을 들었다. 오래 묵은 검. 칼집에서 나오는 소리조차 묵향을 닮았다. 그는 칼을 겨누며 낮게 말했다. 문장은 좋은 장식이다. 결국 칼이 판결한다. 맞소. 당운침이 앞으로 나섰다. 그러니 오늘은 검도 문장을 읽고 나서 휘둘러라. 두 검이 맞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의 숨이 먼저 부딪혔다. 한쪽은 숫자, 다른 한쪽은 문장 숨의 결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불꽃도 피도 튀지 않았다. 긴 정적이 탑과 성문 사이에 깔렸다. 그 사이 당위원의 내맥은 경계를 넘었다. 절정 그러나 번개처럼 치솟는 절정이 아니었다. 늦춘 박자가 깊이를 낳았고 깊이는 완숙으로 번졌다. 그는 자신의 피가 더 이상 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했다. 피는 독을 기억하고 기억은 독을 늦춘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독을 미워하지 않는다. 현사왕의 칼끝이 떨렸다. 무얼 말하는 것인가? 독은 죄가 아니다. 사람을 숫자로만 읽는 것이 죄다. 그는 칼이 아니라 서침을 현사왕의 칼등에 가만히 얹었다. 침끝이 칼의 맥을 읽었다. 녹이, 서러움, 오역의 달콤한 습관. 그리고 아주 작은 점 하나. 늦춤. 칼끝이 반치 앉았다. 그 순간 탑 아래에서 외침이 터졌다. 사람을 전부 옮겼다. 하진의 목소리, 초운의 손짓, 울령의 숨, 비연의 빛, 도헌과 염가의 발. 모든 박자가 같은 문장을 이루었다. 현사왕은 칼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칼을 늦췄다. 늦춘 채 물었다. 끝난 줄 아느냐? 아니. 당위원이 미소했다. 이제 읽기가 시작됐을 뿐. 그가 몸을 돌려 성문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옮겨 나온 사람들의 긴 호흡, 천막마다 새겨지는 첫 줄 살아있었다. 흑월성의 탑은 아직 서 있었지만 그 탑의 첫 칸은 비어 있었다. 비워둔 칸에는 내일의 글이 들어갈 것이다. 그날 밤 원정대의 화톳불은 낮았다. 누구도 의기양양하지 않았고 누구도 절망하지 않았다. 늦춘 불은 오래갔다. 늦춘 숨은 깊었다. 그리고 당위원은 조용히 장부의 빈칸에 세경의 이름을 적었다. 독혈귀경. 독은 기억으로, 피는 문장으로. 숫자는 기록으로, 첫 줄은 사람으로. 바람이 그 문장 위를 한번 스쳤다. 먹이 마르기 전에 박진의 불이 아주 옅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칼은 늦고 글은 남아. 사천의 하늘은 오래된 종이처럼 말라 있었다. 한 줄기 불꽃만 스쳐도 글자처럼 타오를 듯 얇고. 긴 저녁, 바람은 산맥의 골마다 쌓인 낙엽과 집단을 들추며 불시의 자리를 찾았다. 현사왕이 성의 첫 칸을 비운 뒤 뒤늦게 채운 것은 불이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칼도 독병도 아닌 사람의 집이었다. 서쪽의 고을 셋이 거의 동시에 올랐다. 초가의 지붕이 먼저 후하고 불을 빨아들이면 골목의 가게가 뒤이어 콧김처럼 불을 내뿜었다. 불길은 마치 표를 따라 움직였다. 그대로 골목 우물곡창 객점. 숫자의 화살표처럼 정교했고 불은 사람의 발길을 유도했다. 도망이 아니라 몰이었다. 당위원은 흑월성방 야전에서 불빛의 흐름을 처음 보았다. 달 아래로 누군가 투사해 놓은 듯 붉은 길들이 선으로 이어졌다. 비연이 거울을 들어 반사를 꺾어보았다. 빛은 뒤틀렸지만 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숫자가 길을 만든 불화표야. 울령이 낮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따를 도주로를 계산해
그 끝에 산공독을 앉혀두었어. 도원이 칼집을 허리에 눕혔다. 우물과 객점이 함정이요. 물로 불을 끓여 다가가면 증기가 독을 잃게 만들지. 그래서 오늘은 물부터 늦춘다. 당위원의 목소리는 고요했다. 그리고 글로 불을 읽자. 그는 야전의 흙바닥에 무릎을 앉혔다. 서침을 꺼내 첫 줄을 그었다. 불. 한 글자였으나 바람의 결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둘째 줄. 살아있었다. 사람들의 발목에 타들어가던 급함이 반 박자 늦게 붙었다. 셋째 줄. 앉아있었다. 화표의 화살표 하나가 무릎을 꿇듯 꺼졌다. 넷째 줄. 멈추어 걷게 했다. 불길의 혀가 골목의 모서리에서 잠시 머뭇했다. 동서남북으로 나눠. 비연의 손이 넓게 휘어졌다. 하오문의 역질문 두루마리가 네 조각으로 갈라져 밤공중에 흩날렸다. 달아나지 말고 돌아 나와라. 우물로 가지 말고 마당으로 모여라. 대문을 닫지 말고 걸어두어라. 이름을 부르되 숨을 먼저 불러라. 개방의 짐꾼들이 소리를 받았다. 마당으로 걸어두어. 순부터. 짧은 삼박자 구호가 소용돌이처럼 번졌다. 사람들의 발길이 숫자의 칸을 이탈하는 동안 도원과 염가는 골목 어귀에 나무 문살을 눕혀 화표의 선을 잘랐다. 문은 방어가 아니라 완충이었다. 불의 바람이 문살에 부딪혀 속도를 잃고 뜨거운 공기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다. 우물터엔 이미 산공독의 대기가 깔려 있었다. 울령은 물그릇을 들어 달빛을 얹었다. 거울빛을 곡면 수면에 눕히자 수증기의 흐름이 보였다. 위현, 여기 머리 높이, 아이키. 알았어. 당위원이 서침으로 허공의 결을 긁었다. 앉아 있었다. 증기. 한 획의 부호가 더해지자 뜨거운 김이 앉았다. 우물 주변의 공기가 제자리에서 돌다가 올라가지 못하고 흙벽으로 스며들었다. 독의 입자가 비를 맞은 재처럼 서로 엉겼다. 사람 먼저. 초원과 하진이 마당마다 문턱을 넘었다. 누운 노인을 업지 않고 기절한 아이를 흔들지 않고 숨부터 붙였다. 하나 살아있었다. 둘 앉아있었다. 박자의 말이 입마다 들볶이자 쓰러졌던 가슴들이 낮게 움직였다. 그때 서북쪽 행궁에서 피어오르는 불기둥 하나가 하늘을 찢었다. 검은 초승 깃발과 함께 번진 글귀. 숫자로 살고 숫자로 죽자. 사람들이 움찔했다. 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현사왕, 말로 불을 키우네. 그러면 우리도 말로 불을 늦추자. 당위원이 장부의 새 페이지를 펼쳤다. 박진의 붉은 재를 가볍게 뿌리고 읽듯 썼다. 불은 사람의 집이다. 집은 가족의 숨이다. 숨이 먼저면 불은 나중이다. 짧은 문장이 바람을 타고 마을의 지붕들 사이를 흘렀다. 집 숨 나중. 새 낱말의 자리 바꿈만으로 사람들의 눈이 집을 버리는 도주에서 집을 지키는 수비로 전환됐다. 문설주마다 젖은 거적이 걸렸고 문지방마다 물그릇이 내려앉았다. 물은 불을 끄기 전에 길을 만든다는 걸 모두가 이해했다. 현사왕은 불길의 가장 높은 자리 사천관하의 옥루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도포자락이 바람을 타고 길게 흔들렸고 그의 손에는 칼 대신 부채가 들려 있었다. 부채살마다 수치가 새겨져 있었다. 풍속 7, 거리 40, 퇴로 3. 그는 부채를 한 번 휘둘렀다. 바람이 골목을 따라 숫자처럼 흘렀다. 불꽃이 활자처럼 줄 맞춰 달리며 사람들의 마당을 스쳤다. 왕이 바람까지 표로 묶었어. 울령의 목이 잠시 말랐다. 숫자의 바람은 한 번에 3칸을 넘긴다. 그럼 우린 한 칸을 빈 칸으로 만든다. 당위원이 서침을 올렸다. 멈추어 걷게 했다. 빈 칸. 그가 부호를 얹자 골목 입구마다 바람의 절벽이 생겼다. 바람은 제 스스로 만들어낸 숫자의 길을 잠깐 잃었고 불은 바람을 잃은 순간 후 꺾였다. 도원이 그 틈에 문살을 더 눕혔다.
염가가 장대 2개를 엇갈려 십자를 만들었다. 십자 아래 불은 앉았다. 하지만 왕의 부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둘, 셋. 풍속 9, 거리 60, 퇴로 1. 바람이 더 거세지고 화표의 선이 더 길어졌다. 숫자는 불을 재촉했고 불은 사람의 기억을 먹었다. 노파가 쓰러진 마당에서 아이가 울음을 삼키며 물었다. 아버지 이름 뭐였지? 아이의 목끝에서 이름이 미끄러졌다. 독의 기운이 사람의 첫 줄 이름을 지우려 하기 시작했다. 이름을 불러. 비연이 외쳤다. 하오문의 피리가 3번 울렸다. 개방의 짐꾼들이 한 목소리로 마을 호구부를 읽었다. 윤삼돌, 박점래, 한춘옥, 최노갑. 이름이 불릴 때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이즘의 멍울이 풀렸다. 당위원이 허공에 더 크게 썼다. 첫 줄, 사람, 이름, 숨. 글자는 불보다 밝지 않았다. 그러나 깊었다. 밑동을 잡듯 뿌리를 노려 읽었고 불은 뿌리를 건드리지 못했다. 옥루의 현사왕이 처음으로 부채를 내렸다. 그의 입술에 미세한 피가 배어나왔다. 숫자로 맞춘 바람이 문장에 충돌한 탓이었다. 그가 낮게 웃었다. 문장을 불에 던져. 그러면 너도 타게 되어 있다. 그는 부채를 닫아 허리에 끼고 이번엔 오래 묵은 검을 뽑았다. 검에는 먹향이 밴 금이 가 있었다. 사람의 집은 불에 단련되는 법. 오늘은 내 문장을 담금질해주지. 그의 발끝이 옥루의 돌란간을 박차는 순간 바람이 칼을 떠밀었다. 칼끝이 숫자와 합쳐져 벼락의 궤도를 만들 때 당운침이 한 발 아주 늦게 나왔다. 늦게여서 맞았다. 칼등이 그의 소매를 스치며 흰 머리카락 서너 올을 잘랐다. 그러나 그 늦음이 왕의 다음 보법을 낮추었다. 문간의 매화. 현사왕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직도 서 있나. 문이 닫힐까 두려워 서 있는 늙은 나무. 당운침이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은 문짝을 바꾸러 왔다. 그들의 칼과 숨이 부딪혔다. 왕의 숫자는 빠르고 매화의 호흡은 느렸다. 빠름과 느림이 맞물리는 순간 불길이 둘을 둘러쌌다. 관전하던 동네 사람들 눈엔 마치 두 줄의 글이 서로를 교정하는 듯 보였다. 아래에서는 도원이 개울의 물길을 바꾸었다. 서방이 아니라 서방 물로 글자를 쓴다. 문지방마다 물을 미음자로 둘러 칸을 만들고 창호 위엔 젖은 혼니부를 시옷자로 걸었다. 아이들이 달려와 바가지에 물을 담아 점을 찍었다. 미음, 시옷, 집의 자모들이 마당마다 나타났다. 집이 글이 되는 동안 불은 글자를 읽지 못했다. 울령은 우물 위 증기의 높이를 계속 낮췄다. 비어는 골목마다 돌아 나와라 걸어두어라 순부터 3박자를 반복시켰다. 하진과 초우는 곡창의 뒤벽을 트고 곡식 더미를 끌어내 불이 배를 먹지 못하게 했다. 염가는 대문에 큰 자를 못질하며 불의 길을 앉혀버렸다. 현사왕의 칼이 3번째 궤도를 그릴 때 당위원이 옥루 아래에서 서침을 들었다. 목표는 사람도 칼도 아닌 불. 그는 허공을 크게 그었다. 불 앉아 있었다. 독 읽을 독. 불을 읽는다는 부호가 얹히자 불길의 결이 순간 바뀌었다. 실험실의 가스처럼 날뛰던 혀가 문단을 이루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왕의 칼이 그때마다 반 박자씩 밀렸다. 당운침의 늦춘 숨과 읽는 불의 문단이 합서를 이루자 왕의 숫자는 전장을 통제하지 못했다. 끝내자. 왕이 칼을 높이 들었다. 옥루의 난간에 박힌 적혈정 3개가 동시에 붉은 박동을 뿜었다. 불, 바람, 숫자가 하나의 격자로 포개졌다. 거대한 화염의 격자 무늬가 도성의 서편을 향해 덮쳐왔다. 당위원은 장부를 덮었다. 그리고 손바닥의 상처를 다시 열었다. 피 한 방울이 서침 끝에 맺혔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깊게 한 줄을 썼다. 살아있었다 앉아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늦춤 마이너스 점. 첫 줄.
사람, 집, 숨, 티. 보이지 않는 소리 하나가 사천의 밤을 스쳤다. 화염격자의 모서리들이 그 소리를 따라 앉았다. 불길은 여전히 컸지만 지도를 잃었다. 숫자와 바람이 만든 표는 빈칸을 맞고 패였다. 옥루 위에서 왕의 어깨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가 천천히 칼을 내렸다. 바람은 그 주변에서만 잠깐 서걱였고 불은 그 발치에서만 얌전히 흔들렸다. 그의 눈빛이 당위원을 가로질러 사람들에게 꽂혔다. 마당마다, 문지방마다, 대문마다 젖은 글자들로 버티는 이름들. 집에 자모를 들고 선 아이들. 숫자가 삼킬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서 있었다. 그래. 왕이 낮게 말했다. 칼은 늦추었고 불은 읽혔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읽히지 않았다. 그는 칼을 거두지 않은 채 옥루의 그림자로 물러섰다. 바람의 표가 다시 짜여드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속삭이듯 났다. 서쪽 협곡으로. 비연이 입술을 굳혔다. 그가 최후의 바람을 거기서 일으킬 거야. 모두 숨을 쉬어라. 당위원이 말했다. 오늘 사천의 불은 사람의 집에서 멈췄다. 내일 산의 바람을 사람의 박자로 늦출 것이다. 그날 밤 사천의 하늘은 여전히 붉었다. 그러나 불금의 결이 달랐다. 광풍처럼 타오르던 빛은 문단처럼 끊어 읽혔고 문단 사이의 여백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조용히 살아났다. 개울가에서 아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마당에서 노인이 멈춰진 의자에 다시 앉았다.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길의 문장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내일 우리는 다시 읽을 것이다. 사천의 밤은 아직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길은 더 이상 고을의 지붕 위에서가 아니라 산맥에 골짜기 서령 옆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곳은 옛날부터 돌아오는 바람이 없는 곳이라 불렸다. 그 바람은 절벽을 돌다 죽고 죽은 바람은 재가 되어 다시 산으로 오른다. 그곳에서 현사왕은 마지막 바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불에 그을린 부채 한 자루와 부서진 모래시계 하나, 그리고 피로 얼룩진 문장 한 장. 흑월귀경종. 그 문장은 바람의 결로 새겨져 있었다. 글자는 없었으나 그 자리는 이미 사람의 숨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가 낮게 웃었다. 문장을 불태워도 바람은 남는다. 바람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바람으로 남는다. 당위원 일행이 협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산 아래로는 이미 불빛 아닌 붉은 안개가 내려오고 있었다. 울령이 거울을 비췄다. 이건 불의 빛이 아니에요. 피와 독, 그리고 바람의 수치가 섞였어요. 비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왕이 산 전체를 하나의 표로 만들었어. 지형의 곡선을 칸으로 삼고 바람의 세기를 행으로 삼은 살표. 도원이 고개를 들었다. 표의 끝엔 뭐가 있소? 바람의 중심 사람의 숨이요. 당위원이 대답했다. 그가 내 숨을 빼앗아 표의 마지막 칸에 앉히려는 거야. 그는 허리에 손을 얹었다. 서침은 여전히 따뜻했다. 박진의 재가 섞인 그 철심은 지금도 느리게 살아있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우리가 숫자를 읽는 대신 오늘은 바람을 읽는다. 그는 장부의 새 페이지를 펼쳤다. 잉크는 바람에 번져 한 획마다 흔들렸다. 살아있었다. 앉아있었다. 멈추어 걷게 했다. 늦춤 마이너스 점. 읽자. 그의 짧은 명령과 함께 6사람의 숨이 동시에 박자를 맞췄다. 울령의 거울이 빛을 모아 협곡 벽에 부딪히자 벽면의 안개가 잠시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 안에서 보이지 않던 선들이 드러났다. 숫자 대신 바람의 문장. 비연이 한 줄을 읽었다. 풍속 7살, 풍속 5 멈춤, 풍속 3사람. 그가 바람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이름을 바꿔주자. 당위원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살이 아니라 숨으로. 그는 바람의 첫 칸에 서침을 들었다. 숨. 첫 획이 그려지자 협곡의 바람이 잠시 머뭇거렸다.
둘째 줄. 살아있었다. 바람의 고리가 반박자 느려졌다. 셋째 줄. 앉아있었다. 바람의 중간층이 아래로 앉았다. 넷째 줄. 멈추어 걷게 했다. 바람은 여전히 돌았지만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그때 산 위의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현사왕이 나왔다. 그의 몸은 불빛이 아니라 바람의 결로 드러났다. 도포는 산의 그림자처럼 길게 흘렀고 눈빛은 잉크가 굳은 듯 깊었다. 당위현. 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넌 피와 글로 싸웠지. 하지만 바람은 읽히지 않는다. 그럼 오늘은 처음으로 바람을 읽어보겠다. 당위현이 답했다. 왕이 부채를 들어 올렸다. 그의 뒤에서 협곡 전체가 울렸다. 바람이 벽을 부딪히며 불길처럼 내려왔다. 그것은 검은 번개 같았고 무영독의 연기 같았다. 공기 자체가 수치로 쪼개지고 있었다. 흑월귀경종. 왕이 외쳤다. 모든 숨을 한 번에 계산하라. 그 순간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했다. 바람이 방향을 잃고 사람의 내장을 향해 돌진했다. 사람의 숨이 계산되고 그 계산이 사람을 찢었다. 비연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멈춰라. 이 바람은 늦는다. 울령의 거울이 빛을 흩뿌렸고 도원의 칼집이 바람의 결을 눕혔다. 그러나 바람은 너무 많았다. 칸마다 바람의 글자가 새로 태어나고 있었다. 위현. 당운침이 외쳤다. 그의 귀경은 산 전체야. 사람의 숨으로는 못 막아. 사람의 숨으로 안 된다면. 당위원이 손을 가슴에 얹었다. 사람의 피로 읽는다. 그는 서침을 깊이 꽂았다. 피가 허공으로 번졌다. 피는 붉은 잉크가 되어 바람의 결 위에 문장을 새겼다. 독혈귀경. 피는 문장으로, 독은 기억으로. 늦춤의 점은 사람의 끝에서 시작된다. 틱. 피의 점이 찍히는 순간 협곡의 바람이 잠시 멈췄다. 그 정적은 너무 깊어서 마치 세상이 숨을 참는 듯했다. 현사왕이 웃었다. 피로 글을 쓰다니. 넌 나와 다르지 않다. 아니요. 당위원이 눈을 들었다. 당신은 피를 계산했지만 나는 피를 읽었다. 그 말이 끝나자 피의 글자가 하나둘 빛을 발했다. 각 글자는 바람의 결을 반사했고 그 반사된 빛이 협곡 벽의 독과 수치를 지워나갔다. 바람이 다시 사람의 호흡으로 돌아왔다. 왕의 몸이 흔들렸다. 그의 도포가 불처럼 일렁이며 찢겨나갔다. 그의 등 뒤에서 수십 개의 수치 문장이 동시에 흩어졌다. 이건 숫자의 해체. 그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문장은 너무 느리더라. 당위원이 천천히 걸었다. 그래요. 느립니다. 하지만 느린 건 남는다는 뜻이죠. 그는 서침을 들었다. 현사왕의 칼끝이 피로 젖은 채 들썩였다. 두 무기가 부딪히지 않았다. 대신 한 줄의 문장이 그 사이에 쓰였다. 살아있었다. 칼이 떨어졌다. 왕의 몸에서 바람이 빠져나갔다. 그 바람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느린 글자, 결국 바람을 이겼군. 당위원이 손을 내밀었다. 아직 이길 것도 질 것도 없습니다. 이건 읽는 일일 뿐입니다. 왕의 몸이 흙 위로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부채가 떨어졌고 그 위에 새겨진 수치들은 천천히 지워졌다. 풍속 구거리 60퇴로 1. 모두 사라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았다. 숨. 바람이 고요했다. 당위원은 그 부채를 주워 왕의 곁에 놓았다. 이제 당신도 숨을 쉬십시오. 새벽. 협곡의 안개가 걷히자 불에 타던 사천의 산맥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불길의 끝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마다 늦춘 숨이 있었다. 당운침이 당위원 곁으로 다가왔다. 끝났느냐? 아니요. 오늘은 단지 숫자가 잠든 날일 뿐입니다.
그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붉은 피의 글씨로 한 줄을 썼다. 바람도 사람이다. 바람이 그 문장을 읽는 듯 천천히 지나갔다. 그 바람은 독도 없고 칼도 없고 숫자도 없었다. 다만 사람의 온도만이 남아 있었다. 새벽의 안개가 걷히자 불타던 사천의 산맥은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은 여전히 붉었지만 그 붉음은 더 이상 분노의 색이 아니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이 잦아든 자리에는 피보다 진한 재가 흩어져 있었다. 그 재 위로 부는 바람은 조용했고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중심에 당위원이 서 있었다. 그의 두 손엔 아직 식지 않은 서침과 장부 한 권.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엔 그가 피로 쓴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바람도 사람이다. 그 문장은 새벽의 빛을 받으며 아주 천천히 마르고 있었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 손끝으로 책장을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빈 페이지 위에 오늘의 제목을 적었다. 당문의 멸망. 위헌. 울령의 목소리가 잿빛 공기 속에서 울렸다. 불은 꺼졌습니다. 그러나 마을 아래에 당가 본가가 남았습니다. 그녀의 거울이 비춘 곳엔 붉은 기둥이 7개 세워진 저택이 있었다. 기둥마다 독병이 매달려 있었고 그 독병은 밤새도록 한 방울도 새지 않았다. 당가의 마지막 방, 혈류실이군. 비연이 낮게 말했다. 왕이 쓰러지기 전 그 실험 기록을 당가에 남겼을 거야. 당운침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서 이 모든 실험이 시작되었지. 도원이 칼집을 허리에 눕혔다. 끝을 보자는 말씀이요. 당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불길이 사그라든 길 위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읽듯이 걸었다. 걸음마다 재가 흩어졌고 그 아래선 낡은 이름들이 드러났다. 당지연, 당연노, 당무석. 모두 그의 혈연이자 그가 버려야 할 이름들이었다. 당가 본가의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다만 문지방 위에 붉은 낙인이 찍혀 있었다. 실험 성패. 성공과 실패를 한 글자에 묶은 그 문장은 오래된 피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왕이 죽자 본가의 봉인이 풀린 거야. 비연이 속삭였다. 울령의 거울에 비친 문 안쪽은 독병과 관, 시약과 혈문이 얽힌 지하 실험실이었다. 그 안에서 아직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이 있어. 초온이 달려 들어갔다. 그가 손으로 닫힌 관의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젊은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가슴은 미세하게 오르내렸고 입가엔 붉은 줄이 그려져 있었다. 혈류신공의 시약이 미완성이야. 염가가 손끝으로 혈문을 만졌다. 신맥을 다시 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살려야지. 당위원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이름을 읽어야 하네. 그는 장부를 펼쳐 한 줄을 썼다. 살아있었다. 그 순간 여인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다. 앉아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멈추어 걷게 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숨이 들이켜졌다. 위헌.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의 바람처럼 미약했으나 분명히 들렸다. 당가를 살리지 말아요. 그녀는 눈을 떴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깨달음이 동시에 비쳤다. 여긴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숫자의 무덤이에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지하실의 벽마다 새겨진 표식이 희미하게 빛났다. 피의 농도 3.7독의 비율 1.2맥의 속도 0.8.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기록한 표. 그 표들이 천천히 불빛처럼 켜지기 시작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아직 살아있군. 비연의 눈이 싸늘하게 식었다. 현사왕의 실험식 사람의 숨을 수치로 바꾸는 장치. 그럼 꺼야겠지. 당위원이 서침을 들었다. 오늘은 숫자를 묻는다. 그는 피로 얼룩진 벽면의 첫 줄 앞에 섰다. 살아있었다. 글자가 새겨졌다. 앉아있었다. 표식 하나가 꺼졌다.
멈추어 걷게 했다. 벽의 빛이 절반으로 줄었다. 늦춤. 마지막 점이 찍히자 벽 전체가 숨을 쉬는 듯 흔들렸다. 꺼진다. 울령의 거울이 깜빡였다. 지하실의 공기가 서서히 사람의 온도를 되찾았다. 독의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흙내가 피어올랐다. 당가의 실험은 끝났다. 당위원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숨이 다시 이름을 찾을 때다. 그날 오후 당가의 붉은 기둥들은 하나씩 무너졌다. 기둥마다 달려있던 독병이 터지며 검은 액체가 땅으로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독은 더 이상 독이 아니었다. 그저 흙을 적시는 물처럼 스며들 뿐이었다. 마당의 바람이 달라졌다. 비연이 중얼거렸다. 독이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아. 독이 사람을 기억하거든. 당위원이 대답했다. 우리가 독을 미워한 건 그걸 사람의 이름 대신 숫자로 읽었기 때문이야. 그는 붉은 낙인이 찍힌 문지방 위에 서서 마지막 문장을 썼다. 독은 죄가 아니다. 사람을 잊는 것이 죄다. 그 문장이 완성되는 순간 당가의 마지막 기둥이 조용히 무너졌다. 붉은 낙인이 바람에 흩어지고 그 자리에 희미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 연기는 사람의 숨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당위원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 잿빛 속에서 작은 하얀 빛이 솟고 있었다. 그것은 불이 아니었다. 사람의 숨이었다. 그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다. 오늘 당무는 멸망했다. 하지만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뒤로 붉은 집이 무너지고 잿더미 위에 새로운 첫 줄이 남았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백령독의 각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